노후 준비에서 이 순서를 틀리면 평생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쓸지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을 쓸 때마다 걱정이 따라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의 불안은 생각보다 오래 따라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흔들립니다. 이달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 달 생활비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유지해도 되는 건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얼마를 도와줘야 과하지 않은지, 어디까지가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인지 그 기준이 없으면 결국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많이 모으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쏟아부은 시간도, 예상치 못한 일로 무너진 계획도 그 모든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없으면 있는 돈마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1,000만 원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모르면 1,000만 원은 그저 불안의 숫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그 돈의 역할이 명확하면 그 돈은 비로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돈을 모으기 전에 먼저 이걸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쓸 때, 지킬 때, 남길 때,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돈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금액으로만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안전한지, 몇 척이 있어야 여유로운지 그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돈을 계속 걱정하게 됩니다. 있는 돈을 쓰지 못하고 없는 돈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제부터 많이 모으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노후 준비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쓸 때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내가 매달 얼마를 쓰며 살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지출이 불안으로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 돈이 과한 건 아닌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이 금액이 명확하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후회 없이 지금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기준으로 삽니다.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계속 억누릅니다. 하지만 노후는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기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쓸 돈을 먼저 정하는 것이 노후 설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지킬 때입니다. 지킬 돈은 쓰지 않기 위해 묶어두는 돈이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원칙을 세워두는 노후의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병원비처럼 삶을 지키기 위한 일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생활비처럼 습관적으로 쓰이거나
감정에 휩쓸려 쓰여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아껴 쓰는 돈이 아니라 함부로 쓰지 않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지킬 돈을 쓸 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돈이 쓸 돈이 되고 지킬 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킬 돈은 처음부터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돈은 통장을 따로 만들어도 좋고 머릿속에 선을 그어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남길 때입니다. 남길 돈은 내가 떠난 후에도 의미를 가지는 돈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뜻깊은 곳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쓸 돈과 지킬 돈이 먼저 정해진 후에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것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본인이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남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먼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남기려고 아낀 돈이 정작 본인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자녀가 그것을 다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길 돈은 가장 마지막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순서가 명확해지면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 지출할 때마다 이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쓸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돈은 당연히 써야 할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돈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쓸 때마다 불안하고 아낄 때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같은 돈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해 볼 차례. 첫 번째, 쓸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와 여유 있는 생활비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금액입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처럼 반드시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여유 생활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돈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여행을 가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매번 혼란스럽습니다. 여유 생활비를 쓰다가도 이게 과한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명확히 나눠두면 최소 생활비는 반드시 지키고 여유 생활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킬 돈은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집의 긴급 수리, 예기치 못한 경조사비, 이런 일들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이때 쓸 돈에서 꺼내면 그달의 생활이 흔들립니다. 다음 달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지킬 돈이 따로 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하고 생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킬 돈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돈입니다. 실제로 쓰지 않아도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세 번째, 남길 돈은 여유가 생긴 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쓸 돈과 지킬 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 이후에 남는 돈이 자연스럽게 남길 돈이 됩니다. 만약 남는 돈이 없다면 무리하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는 노후입니다. 스스로 존엄하게 살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의 역할을 나누는 일입니다. 쓸 돈은 자유를 주고, 지킬 돈은 안정을 주고, 남길 돈은 의미를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돈은 더 이상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을 불립니다. 더 많이 모으면 더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늘어나도 기준이 없으면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역할이 명확하면 그 돈은 충분히 든든합니다. 이제 돈을 더 모으려고 애쓰기 전에 지금 가진 돈부터 제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쓸 돈, 지킬 돈, 남길 돈,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써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왜 불안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노후는 돈이 많아서 안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모았든, 얼마가 남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순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쓸 때, 지킬 때, 남길 때,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비로소 노후는 돈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